그날 아침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배추잎 가장자리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김장날 아침은 늘 분주해야 했지만 그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는 소리도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잠시 숨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문득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던 김장독이 기울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밀었는지 손을 놓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독이 넘어질 때 집안의 공기도 함께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치가 쏟아지며 흙바닥에 번졌고 붉은 양념이 눈처럼 하얀 서리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침묵이 더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꾸중을 들었다면, 차라리 화를 냈다면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얼굴 앞에서 며느리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여러 번 몸을 뒤척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으셨을까? 왜 나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아침이 밝자 며느리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밥솥은 그대로였고 국 냄비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마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허리를 조금 굽힌 채 배추를 하나씩 옮기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제 김장독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어제의 일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드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피로와 묵은 시간이 겹쳐진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장은 다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집안의 일정처럼, 계절의 순서처럼 이 집에서는 김장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에 닿자 어제의 감정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어제 무너진 것은 김장독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이 집의 관계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말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침묵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아침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배추잎 가장자리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김장날 아침은 늘 분주해야 했지만 그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는 소리도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잠시 숨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문득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던 김장독이 기울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밀었는지 손을 놓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독이 넘어질 때 집안의 공기도 함께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치가 쏟아지며 흙바닥에 번졌고 붉은 양념이 눈처럼
하얀 서리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침묵이 더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꾸중을 들었다면, 차라리 화를 냈다면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얼굴 앞에서 며느리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여러 번 몸을 뒤척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으셨을까? 왜 나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아침이 밝자 며느리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밥솥은 그대로였고 국 냄비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마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허리를 조금 굽힌 채 배추를 하나씩 옮기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제 김장독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어제의 일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드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피로와 묵은 시간이 겹쳐진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장은 다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집안의 일정처럼, 계절의 순서처럼 이 집에서는 김장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에 닿자 어제의 감정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어제 무너진 것은 김장동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이 집의 관계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말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침묵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요. 며느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창고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묻고 따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친 그 표정은 설명을 요구하면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서류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역시 이 집에는 말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무치고 항아리를 닦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거운 것을 들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들키지 않게 먼저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행동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마당에는 김치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냄새가 가족의 축제처럼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축제가 아니라 버티는 시간 같았습니다. 아들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거 그냥 집안일은 아닌 것 같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들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대신 뭔가를 막아왔던 것 같아. 그 말에 며느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호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버티는 사람, 참고 사는 사람.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막아서는 사람으로 떠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장은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정리된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넘어졌던 김장독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독을 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였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김치 한 접시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뜨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셨습니다. 손의 떨림이 아까보다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는 그 숨이 안도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 움직임이었지만 며느리는 조용히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침묵이 이제는 거절이 아니라 허락이라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는 물 흐르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는 이미 여러 번 만져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바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 속도는 마치 이 순간을 오래 미뤄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시어머니는 손으로 말을 막으셨습니다. 지금은 그 한마디에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말할 순서를 정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어렸을 때였다. 그 말은 과거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사건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사소해 보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이 흔들릴 만큼 큰 일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은 오래 끌지 않았지만 후폭풍은 길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책임을 혼자 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그 일에 엮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서류에서 지워진 이름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지워진 것은 기록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을 하면 다시 묶일까봐. 그 한 문장이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상처가 아니라 울타리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침묵을 외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안으로 품는 방식이었다는 거리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 말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가족에게 건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버티며 말없이 지켜온 시간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창밖에는 서리가 다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불을 켜고 국을 끓였습니다. 전날 남은 김치를 잘게 썰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양념 냄새가 퍼지자 집안의 공기가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는 돌아보지 않고 국을 저었습니다. 잠시 후 그릇을 건네는 손길이 닿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릇을 내미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시 겹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며느리는 많은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확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어색함이 아니라 정리된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놀랐겠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말은 꾸중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김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넘어졌던 독도, 흙이 묻었던 자리도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독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제의 혼란과 오늘의 고요가 겹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끝에서 배추 상자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상자를 함께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그날의 모든 대답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선택한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남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낸 시간들이 결국 사랑으로 남았다는 것을요. 김장독은 다시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무너졌던 것은 물건이었지만 다시 세워진 것은 관계였습니다. 사랑은 늘 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며느리는 그제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남는다는 것도요. 이 집에서 그날 이후로 침묵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서로를 지키는 또 다른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선택은 계속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집은 그렇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아침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요. 부엌불을 먼저 켜고 물을 올리고 식탁을 닦는 일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적은 말 사이에 숨은 의미를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그만해라. 두고 가자.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은 늘 누군가를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방향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전처럼 그 말을 차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나오기 전의 표정과 말이 나온 뒤의 숨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설거지를 먼저 가져가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무거운 쌀 포대를 들려하면 옆에서 조용히 손을 받쳐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닿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마당에 나갈 때마다 김장독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독은 제자리에 있었고 김치도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의 마음은 늘 그날의 붉은 양념을 떠올렸습니다. 쏟아진 김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쏟아낸 감정이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감정을 되감아 보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독을 붙잡지 않았을까?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려 했을까? 답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기려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늘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쪽에 서 있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이 며느리에게는 이상하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다고 믿었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깨달을 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며느리는 그 흔들림을 마음속에 숨긴 채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저녁 김치통을 꺼내다 손을 멈췄습니다. 통 안에 담긴 김치 조각들이 유난히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정리된 김치를 보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김치를 먹을 때마다 맛만 봤습니다. 짜다, 맵다, 익었다, 이런 평가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 김치가 어떤 손으로 담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눌러 담았는지 그 과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늘 받는 입장이었고 평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평가를 받아내면서도 말없이 계속 담아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말과 웃음으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집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이 집의 사랑은 늘 조용했고, 늘 뒤로 물러나 있었고, 늘 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채로 상처를 주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 경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거실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며느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아들은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혼자였다는 사실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침묵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요. 침묵을 깨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의 무게를 함께 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뒤 창고 정리를 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낡아 있었고 테이프가 여러 번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또렷했고 어깨가 곧았고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집안에서의 웃음이 아니라 밖에서의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목에는 청진기가 걸려 있었고 옆에는 젊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고 아들은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또렷한 장면으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니 글씨가 보였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름을 지켰다.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감당한다. 며느리는 수첩을 덮고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절부터 말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왔던 것입니다. 그 선택이 몸에 배어 지금의 침묵이 되었고 지금의 침묵이 가족을 지켜온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하루아침에 생긴 성격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방어였다는 것을요. 그 방어는 차가움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첩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원래 있던 자리보다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옮겨두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며느리에게는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시간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다짐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식탁에 김치 한 접시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접시 옆에 작은 종지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젓갈이 담긴 종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갈을 좋아하셨지만 늘 며느리 눈치를 보며 드셨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알고도 모른 척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시자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도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에게 김치를 먼저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시어머니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아주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 관계는 큰 사건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관계는 작은 행동이 쌓여 방향을 바꿉니다. 누군가의 취향을 먼저 챙기고, 누군가의 힘듦을 묻고, 누군가의 침묵을 존중하는 것들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질문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무겁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김치 얼마나 익혀야 맛있을까요? 배추는 어디 것이 좋으세요? 어머니는 겨울에 뭐가 제일 싫으세요? 시어머니는 길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단어로라도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단어들이 며느리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던 사람이 말을 내어주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며느리는 그 용기를 함부로 쓰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때로는 더 묻고 싶어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신 며느리는 행동으로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면 며느리는 물을 먼저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면 며느리는 창문을 조금 닫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이 집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은 조금 덜 굳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변화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덜 다치게 하려고 애쓰는 순간에 생깁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이 집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마당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서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밖에 나가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마당에는 김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독들은 마치 이 집의 시간을 담아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오래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많이 무례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침묵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으신 게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긴장을 내려놓는 변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끝을 바라보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다 못한다. 그 한 문장이 며느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충분했습니다. 말로 다 못하니 선택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로 다 못하니 침묵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할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김치를 먹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김치가 맛있다는 말보다 먼저 이 김치를 담아낸 손의 무게를요. 그 손이 말없이 견딘 시간과 말없이 지킨 이름들을요. 김장독을 뒤엎은 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앞으로도 종종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날이 이 집을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오히려 이 집의 관계를 다시 세우게 했습니다. 넘어진 독을 다시 세우듯 상처 입은 마음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이 집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남길 수 있다는 것도요. 멘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큰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 남는 선택입니다. 사랑은 때로 사과의 문장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 국을 끓이는 손끝입니다. 사랑은 때로 설명이 아니라 함께 들고 가는 침묵입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침묵은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느새 시어머니의 하루 리듬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여는 창문과 점심 무렵 반드시 쉬는 시간과 해가 기울 무렵 마당을 한 번 더 살피는 습관까지요. 그 리듬은 말로 알려준 적이 없었지만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먼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제 그 침묵 속에서 조급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꺼낼 때까지 혹은 끝내 꺼내지 않더라도 괜찮아질 때까지요. 어느 날 오후 며느리는 김치통을 옮기다 허리를 잠시 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며느리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우면 나눠서 해라. 그 말은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서운하게 받아들였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며느리의 몸을 먼저 살피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할 때 반드시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살짝 다가와주는 한마디면 충분할 때도 있다는 것을요.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밤 시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지 그냥 돌아설지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며느리는 방 안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이불 냄새와 약한 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많이 오해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이 없으셔서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방어적으로 굴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며느리 쪽으로 천천히 옮겨왔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듣고 있었다는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를 충분히 풀어주었습니다. 관계는 한 번의 긴 대화보다 몇 번의 정확한 말로 깊어질 수 있다는 걸 며느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장이 모두 끝난 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김장독들은 가지런히 서 있었고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집의 마음 상태 같았습니다. 단단하지만 억지로 닫아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그동안의 모든 선택을 대신하는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김장독이 넘어졌던 이유가 이 집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떤 관계는 한번 크게 흔들려야 어디가 약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다시 세워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족을 지켜왔고 며느리는 이제 그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항상 따뜻한 말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책임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으로 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침묵은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이 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가기 전 시어머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스로 판단해 사왔을 질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문은 단단한 걸로.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며느리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묻고 답을 기다리고 그 답을 존중하는 과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며느리는 물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시어머니는 물을 만져보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골랐다. 그 짧은 말이 며느리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칭찬이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맡겨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선택을 대신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도 결정까지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방식을 더 이상 고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선은 거리라기보다 존중에 가까웠습니다. 말이 많아진 것도 웃음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다루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김장이 모두 끝난 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김장독 앞에 섰습니다. 독뚜껑 위에 손을 얹자 차가운 기운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은 더 이상 불안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대개 가장 조용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날 김장독을 뒤엎은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관계를 다시 세운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하지 않는 선택으로 가족을 지켰고 며느리는 그 침묵을 이해하는 선택으로 그 곁에 섰습니다. 사랑은 늘 다정한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으로, 때로 책임으로, 때로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으로 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침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아무 말 없이 이 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신 침묵이라는 선택으로 오래 버텨줍니다.